신초를 자르는 순간 문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과 신초, 그냥 자르면 안 됩니다. 잘못 자르면 결과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도장지를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사과나무를 보면 5월 말부터 6월 사이에 위로 강하게 치솟는 신초들이 보입니다. 이걸 보면 많은 농가들이 바로 가위를 들고 싶어집니다. 도장지니까 잘라야지, 그늘 만드니까 없애야지, 과일 키우려면 신초를 잡아야지. 그런데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초는 무조건 자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초를 자르는 순간 문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과 신초, 그냥 자르면 안 됩니다. 잘못 자르면 결과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도장지를 더 만들 수 있습니다. 강한 신초를 무조건 잘라버리면 그 순간은 나무가 시원해 보입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자른 자리 아래에서 새순이 다시 터질 수 있습니다. 하나를 잘랐는데 2개, 3개가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도장지를 더 만든 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과 신초는 그냥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적심할 가지, 눕힐 가지, 아예 없앨 가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안 되면 신초 관리는 매년 반복됩니다. 자르면 또 나오고, 눕히면 약해지고, 남기면 수관이 복잡해집니다. 사과나무에서 결과지는 아무 가지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강하게 위로 선 가지는 과일을 다는 가지가 되기보다 계속 자라려는 가지가 됩니다. 반대로 너무 약한 가지는 꽃눈은 생길 수 있어도 나중에 과일을 키울 힘이 부족합니다. 결과지는 약한 가지가 아닙니다. 세력이 적당히 안정되고 잎이 살아있고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가지가 좋은 결과지 후보입니다. 적심의 목적은 도장지를 무조건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게 자라려는 신초를 짧고 충실한 결과지 후보로 바꾸는 것입니다. 즉, 적심은 나무를 깔끔하게 보이게 하려고 자르는 작업이 아닙니다. 위로 뻗는 힘을 줄이고 그 자리에 쓸 수 있는 짧은 가지를 남기는 작업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살릴 가지입니다. 위치가 좋고 햇빛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결과지군으로 쓸 수 있는 가지는 무조건 자르면 안 됩니다. 이런 가지는 자르기보다 먼저 각도를 낮춰 살릴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길게 뻗었지만 위치가 좋고 활용 가치가 있다면 그 가지는 제거 대상이 아니라 하수유인 대상입니다. 좋은 가지를 잘라버리면 내년에 쓸 결과지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짧게 만들 가지입니다. 위로 강하게 서고 그냥 두면 도장지가 되지만 그 자리에 짧은 결과지가 필요하다면 적심으로 세력을 잡아야 합니다. 이런 가지는 전부 제거하는 것보다 끝을 잡아 짧고 충실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없앨 가지입니다. 위치가 나쁘고 수관 안쪽을 막고 그늘만 만들고 앞으로 결과지로 쓸 가치가 없다면 적심도 하수유인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가지는 남겨도 나중에 복잡한 수관만 만듭니다. 서로 겹치고 안쪽으로 파고들고 빛과 바람을 막는 가지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짧게 만들려고 적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 쪽에서 깔끔하게 제거하는 것이 낫습니다. 신초 관리를 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전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전부 자르면 나무가 다시 강하게 반응합니다. 전부 남기면 수관이 복잡해집니다. 전부 눕히면 노동력은 많이 들고 효과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초 관리는 손이 빠른 것보다 판단이 정확해야 합니다. 적심해야 할 가지는 주로 이런 가지입니다. 첫째, 주지나 측지에 등 부분에서 위로 곱게 치솟는 신초입니다. 이런 가지는 그대로 두면 도장지로 굵어지고 수관 안쪽에 그늘을 만듭니다. 특히 등 쪽에서 강하게 올라오는 가지는 나무의 힘을 위로 끌고 가기 쉽습니다. 이런 가지 중에서 위치가 좋은 것은 적심 대상이 됩니다. 적심은 길이보다 성격을 봐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보통 15에서 25cm 전후의 부드러운 신초를 보고 적심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절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품종, 대목, 수세, 착과량, 제식거리마다 신초 반응은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길이가 아니라 그 가지가 앞으로 도장지가 될 것인지 결과지 후보가 될 것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결과지가 부족한 빈 공간에 난 가지는 무조건 없애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햇빛이 들어오고 내년에 과일 딸 자리가 필요하다면 그 가지는 없애는 것보다 짧게 만들어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적심은 위치 좋은 강한 신초를 짧고 충실한 가지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결과지가 부족한 나무에서는 얼마나 잘랐느냐보다 무엇을 남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반대로 적심하면 안 되는 가지도 있습니다. 이미 약한 가지, 입수가 부족한 가지, 과실 주변에서 광합성을 해줘야 하는 가지는 함부로 자르면 안 됩니다. 특히 과실 주변에 잎이 부족한데 신초 정리한다고 계속 잘라내면 과일을 키울 잎 공장이 줄어듭니다. 잎이 부족하면 과실 비대도 약해지고 내년 꽃눈도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유목기에서는 골격을 만들어야 하는 연장지도 함부로 적심하면 안 됩니다. 그 가지는 결과지를 만들 가지가 아니라 나무의 구조를 만드는 가지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심 연장지나 주지 연장지를 잘못 잡으면 나무 모양이 작아지고 앞으로 키워야 할 골격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적심은 강한 가지를 무조건 자르는 기술이 아닙니다. 결과지로 만들 가지에 쓰는 기술이지 나무의 뼈대를 망가뜨리는 작업이 아닙니다. 유목기에는 키울 가지와 정리할 가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적심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로 강하게 자라는 신초 중에서 결과지 후보로 남길 가지를 고릅니다. 그리고 끝부분만 가볍게 잡아줍니다. 현장에서는 보통 기부종 잎을 4에서 6매 정도 남기고 끝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핵심은 잎은 남기고 위로 뻗는 힘만 꺾는 것입니다. 적심할 때 중요한 것은 너무 바짝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기부 가까이 바짝 자르면 자른 자리 아래에서 새순이 여러 개 터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끝만 살짝 따면 세력 억제 효과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심은 많이 자르는 작업이 아닙니다. 잎은 남기고 위로 뻗는 힘만 조절하는 작업입니다. 잘된 적심은 자른 자리가 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지는 짧아졌지만 기부종 잎은 남아있습니다. 새순이 여러 개 폭발하지 않고 짧고 단단한 결과지 후보가 남습니다. 이런 가지는 올해는 2%일하고 내년에는 결과지 후보가 됩니다. 반대로 잘못된 적심은 처음에는 깔끔해 보입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자른 자리 아래에서 새순이 2개, 3개, 4개씩 터집니다. 그 새순들이 다시 위로 치솟습니다. 그러면 처음보다 더 복잡해집니다. 이건 결과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도장지를 더 만든 것입니다. 하수 유인은 가지를 자르지 않고 아래 방향으로 유인해서 가지 세력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위로 선 가지는 계속 자라려는 힘이 강합니다. 하지만 가지 각도를 낮추면 생장세가 완화되고 햇빛이 들어오고 꽃눈이 붙기 쉬운 방향으로 바뀝니다. 하수 유인은 가지를 꺾는 작업이 아닙니다. 살릴 가지의 각도를 바꿔 결과지군으로 안정시키는 작업입니다. 하수 유인 대상은 적심 대상과 다릅니다. 하수 유인할 가지는 길게 뻗었지만 살릴 가치가 있는 가지입니다. 위치가 좋고 빛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결과지군으로 쓸 수 있다면 그 가지는 먼저 눕혀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가지를 잘라버리면 내년에 쓸 결과지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수 유인은 모든 가지를 아래로 내리는 작업이 아닙니다. 위치가 나쁘고 수관 안쪽을 막고 그늘만 만드는 가지라면 굳이 하수 유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쓸 가지는 눕히고 쓸 가치가 없는 가지는 정리해야 합니다. 하수 유인은 노동력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가지에만 해야 합니다. 하수 유인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조건 아래로 많이 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지는 많이 내린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 세워져 있으면 생장세가 강하고 도장지로 가기 쉽습니다. 반대로 너무 아래로 처지면 세력이 지나치게 약해지고 그 가지가 오히려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수직으로 선 가지를 한 번에 확 꺾기보다 나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 부드럽게 각도를 낮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로 60도 전후를 기준으로 보되 나무 세력과 가지 상태에 따라 조금씩 조절해야 합니다. 하수 유인은 대체로 60도 전후에서 시작해서 나무 세력에 따라 조절하면 됩니다. 너무 강한 가지는 조금 더 눕혀 세력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가 찢어질 정도로 억지로 꺾으면 안 됩니다. 세력이 약한 가지를 너무 아래로 눕히면 오히려 가지 힘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수 유인은 힘으로 꺾는 작업이 아닙니다. 나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 가지를 안정시키는 작업입니다. 잘된 하수 유인은 기부가 찢어지지 않습니다. 가지가 부드럽게 내려가고 잎이 햇빛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펼쳐집니다. 수관 안쪽에도 빛이 들어오고 가지 세력이 안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가지는 도장지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결과지군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잘못된 하수 유인은 너무 늦게, 너무 강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가지가 이미 굵어진 뒤에 억지로 잡아당기면 기부가 찢어질 수 있습니다. 또 가지를 너무 아래로 늘어뜨리면
그 가지의 세력이 지나치게 약해지고 아래쪽이 그늘질 수 있습니다. 하수 유인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가지가 아직 부드럽고 방향을 바꿀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적심과 하수 유인은 서로 경쟁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적심은 위로 강하게 치솟는 신초를 짧은 결과지 후보로 만들 때 유리합니다. 하수 유인은 살릴 가치가 있는 가지를 자르지 않고 각도를 낮춰 결과지군으로 안정시킬 때 유리합니다. 둘 중 하나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가지 상태에 따라 나눠 써야 합니다. 수세가 강한 나무는 적심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지나 측지애 등 부분에서 위로 치솟는 신초는 그대로 두면 도장지가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세가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자르면 안 됩니다. 강한 나무를 너무 세게 자르면 나무는 다시 더 강한 새순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강한 나무에서는 전체를 밀어버리는 적심이 아니라 필요한 위치에 강한 신초만 골라서 부분적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수세가 약한 나무는 적심을 줄여야 합니다. 약한 나무에서 신초를 계속 자르면 잎 면적이 줄고 광합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과실 비대도 약해지고 내년 꽃눈도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나무는 신초를 잡는 것보다 잎을 확보하고 나무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세가 약한 나무에서는 정리보다 회복이 먼저입니다. 현장에서 작업할 때는 이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나무 전체 수세를 봅니다. 신초가 전체적으로 강한지, 특정 부위만 강한지, 과실 주변 잎은 충분한지 봅니다. 그 다음 가지 위치를 봅니다. 위치가 좋으면 무조건 자르지 말고 살릴 방법을 먼저 봅니다. 길게 뻗었지만 살릴 수 있으면 하수 유인을 합니다. 위로 강하게 서고 짧은 결과지가 필요하면 적심합니다. 위치가 나쁘고 그늘만 만들면 제거합니다. 작업보다 중요한 것은 작업 후 반응입니다. 적심 후 7일에서 10일 정도 지나 새순 반응을 봐야 합니다. 새순이 여러 개 터지면 그 나무는 아직 세력이 강한 것입니다. 이때는 계속 자르기보다 질소, 관수, 토양 수분, 착과량, 뿌리 세력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자르면 또 나오는 나무는 위에서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계속 밀어 올리는 힘이 강한 나무일 수 있습니다. 하수 유인은 일본만의 기술로 보기 어렵습니다. 유럽식 사과 수영에서도 가지 각도를 조절해 생장과 결실의 균형을 맞추는 개념이 중요하게 다뤄져 왔습니다. 국내에서도 하수영 전정은 오래전부터 소개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 방법 하나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식 세밀한 적심에서 배울 점은 강한 신초를 짧고 충실한 결과지 후보로 바꾸는 것입니다. 유럽식 수영과 국내 하수영 전정에서 배울 점은 쓸가지를 자르지 않고 각도를 낮춰 세력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과 결과지는 많이 자른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신초를 전부 없애면 그 순간은 시원해 보이지만 나무는 다시 더 강한 도장지를 올릴 수 있습니다. 결과지를 만들려면 가지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살릴 가지는 하수 유인으로 눕힙니다. 위로 강하지만 그 자리에 결과지가 필요한 가지는 적심으로 짧게 만듭니다. 위치가 나쁘고 그늘만 만드는 가지는 제거합니다. 결국 핵심은 많이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과원에서 이 가지가 자를 가지인지, 눕힐 가지인지, 없앨 가지인지 먼저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를 가지는 적심, 살릴 가지는 하수 유인, 쓸 가치가 없는 가지는 제거. 다만 이 기준은 품종, 수세, 대목, 착과량, 토양 상태와 지역 기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과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보라루키였습니다. 본 영상은 국내외 사과 전정 신초 관리 자료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교육용 콘텐츠입니다. 특정 자료의 문장 이미지도표를 그대로 복제하지 않았으며 과원 조건에 따라 적용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